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용산 이만수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 종류가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시죠?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시프트,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속통합계획 등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의 일종인 신속통합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1차로 선정된 사업지는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올 12월 안으로 2차 발표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모 신청한 지역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월 공모 후 11월 말 최종 후보지가 52곳이라고 했습니다. 용산에서도 다음과 같이 4곳이 최종 후보지로 올랐는데요. 과연 어디가 선정이 될까요? 서울시에서는 12월 안으로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차 신통기획 재개발 업무한 75곳 중 자치구에서 추천한 52곳 접수, 12월 말 선정위에서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3대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권리 산정 기준일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 허가 제한, 이 세 가지 3종 세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2차 신통기획 그 보도자료는 11월 30일 날 마감한 신속통합계획 주택 재개발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를 서울시 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공모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 방지 대책은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 산정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 산정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을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 청산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필지를 분할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경우, 토지 건축물을 분리취득한다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동 소유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작년에 그 1차 신통 기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 9월 23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선정되는 지역,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지역 등은 올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을 기존 고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날짜입니다. 그 밖에 뭐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라고 이렇게 하나 규정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기 과정 규정은 여기 보시면 이제
20년 9월 21일 날 공공 재개발 공모를 하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렇게 20년 9월 21일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민간 재개발 공모. 21년 9월 23일은 선정지역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9월 23일, 미선정지역은 22년 1월 28일, 그리고 향후에는 민간이나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 선정지역이나 미선정지역은 22년 1월 28일로 규정한 권리 산정 기준을 이미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 교육도 나오죠.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한시적으로 내년 말 2023년 12월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청하고 공모하고 발표하는 것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그 발표하는 것들은 다른 권리 산정 기준을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인 바로 용산에서 최종 후보지가 4곳이 있는데요. 각 지역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계동 통합지역입니다. 이곳의 입지는 바로 위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작년에 1차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청파 2구역이 있고요. 바로 옆에 기존 재개발 지역인 청파 1구역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진행하는 주변의 재개발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그리고 기존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 등 많은 사업이 혼재되어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원동 206번지 일원인데요. 이것은 용산에서 가장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죠. 즉, 노후도가 가장 높고 주변의 해방촌이나 동암동과 함께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정 요건인 개발의 시급성 측면에서 가장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바로 옆에 경리단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동쪽부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남산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해제 없이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한남 1구역인데요. 이곳은 작년에 서계동과 함께 최종 후보지에 올랐지만 마지막에 탈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남 1구역의 단점은 바로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일대의 골목 상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지는 향후 용산공원의 프리미엄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중 한 곳입니다. 용산의 최종 후보지 중 마지막은 바로 원효로 3가 2구역인데요. 이곳 또한 작년부터 동의서 징수 등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이곳의 입지적 장점은 향후 국제무지구의 출입구와 주변 배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프리미엄인 한강조망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타 지역에 비해서 신축이 조금 많다는 약점도 함께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 2구역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2차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산구에서 선정 예정 후보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탈락한 서계동이나 한남이 유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청파 2구역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서 의외의 지역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용산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용산은 향후 10년 이상 계속 개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재개발 투자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사업 종류에 따라 권리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샀다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어느 지역을 투자를 결정하시더라도 정말 재개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산 이만수가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